사파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hertz에서 2박 3일간 사용할 렌터카를 1216 나미비아 달러, 우리 돈 약 9만 원에 빌렸습니다. 수동에다 오른쪽 핸들의 차량은 좌측 통행해야 하기에 약간의 헛갈림과 혼돈이 있기는 하나 이미 나미비아에 도착하고 하루 경험한 뒤인지라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토요타 스타렛 경차보다 크나 경차 느낌이 나는 차량으로 인도에 있는 수즈키 공장에서 생산했음에도 토요타 브랜드를 붙인 잡종입니다. 하지만 혼자 타기에 불편함이 없었고 거의 새 차로 에어컨도 빵빵했습니다. 만약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했다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판단했기에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나미비아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렌터카 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기 바라며 이곳저곳 비교 검토해본 후 업체를 선택하되 일부 업체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가능하면 유명한 다국적 기업인 Hertz Europcar Thrifty를 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들 업체는 빈트후크 공항과 시내에 각각 지점이 있어 공항에서 빌린 후 시내에 반납하거나 반대인 경우에도 추가 비용이 없으나 일부 업체는 공항에만 지점을 운영, 시내에서 반납하면 별도 운송료를 요구합니다. 렌터카 중개 포털별로 픽업과 드롭 장소가 다르면 추가 요금을 청구하거나 면제하기도 하는 등 변수가 많으니 꼭 발품을 팔아 가장 유리한 업체를 골라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추가로 있습니다. 렌터카 빌릴 때 업체에서 권하는 첫 번째 차는 일단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세요. 상태가 좋지 않은 차량을 먼저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비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거부하면 더 좋은 차량으로 바꿔줍니다. 나는 나미비아 도착 시 빈트후크 공항에 있는 hertz 지점에서 관계자가 제공하는 수즈키 스위프트라는 차량을 그냥 인수했는데 에어컨도 작동되지 않았고 내부도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하루만 사용하기에 그냥 사용한 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렌트를 위해 찾을 때도 똑같은 차량을 제공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며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즉시 토요타로 바꿔준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손해볼 것 없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고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웬만한 낯선 음식도 잘 먹는 편이지만 이때쯤이면 한국 음식이 그립습니다. 대형 슈퍼인 슈퍼스파르 메이루아에서 한식 요리에 필요한 음식 재료 한 바구니 샀습니다. 내가 예약한 하트먼 스위트스 셀프 케이터링 아파트먼트에는 주방 시설이 완벽하여 요리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출국할 때부터 배낭에 보관하고 있었던 카레 가루로 카레를 만들고 오이와 사과로 겉절이도 만들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먹는 자포니카종 쌀이 없어 안남미로 불리는 인디카종 쌀로 밥을 지었으나 그래도 밥이라서 좋았습니다. 나미비아에 왔으니 현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야생동물인 쿠두와 얼룩말 고기 먹어볼 것을 추천하는 사람도 많았으나 내 몸은 한식을 요구했기에 이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감자와 양파를 듬뿍 넣어 찌개를 끓였습니다. 사진은 내가 현지에서 만든 음식입니다. 여행 중 한식을 먹으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마법을 경험합니다. 혼자 오랫동안 자유여행을 계획하는 구독자가 있다면 요리 공부할 것을 추천합니다. 여행 중 모든 끼니를 사 먹을 수도 있으나 가끔은 내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남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직접 요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특히 유럽 여행에서는 그렇습니다. 빈트후크 중심에 북한이 건축한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나미비아는 선사시대부터 영화 부시맨으로 잘 알려진 산족 다마라 나마족 집단이 산재하여 살았으며 이들의 흔적은 브란드베르그산 일대 고대 암각화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문자가 없었기에 1800년대까지 남겨진 역사는 없습니다. 한편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은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는 공국 자유도시 등으로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를 띠고 있어 중앙화된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과 개신교 갈등이 심했기에 외부로 힘을 투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반면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는 해안 국가의 장점과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중앙 집권 통치를 통해 해군력을 발전시키고 식민지 개척에 열중했습니다. 1871년 어토 본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고 강력하고 산업화한 민족 국가로 재탄생하자 그동안의 입장을 바꾸어 적극적인 식민지 개척에 나섰습니다. 1884년 첫 번째로 나미비아를 식민지화했고 곧이어 탄자니아, 르완다, 카메룬과 토고 등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편입한 데 이어
파푸아 뉴기니와 사모아 중국의 칭다오를 점령했습니다. 독일은 나미비아를 식민지화하면서 토착민이었던 헤레로족과 나무쿠아족이 살고 있던 토지를 몰수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빼앗겼기에 전통 산업인 목축을 할 수 없었고 원주민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했을 뿐 아니라 원주민에 대한 지나친 세금 부과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1904년 헤레로족 지도자인 사뮤엘 마하레로가 독일의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는 저항 조직을 만들고 봉기를 일으켰으나 이들이 무장한 창활과 마체테로는 로타르 본 트로타 장군이 지휘하는 현대화된 1500명 군대의 무장인 105mm 야포와 개베어 98 소총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능력을 보유한 로타르 본 트로타 장군은 헤레로족을 절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렸고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6,000명을 와터베르크 고원으로 몰아넣은 뒤 보급품을 차단했습니다. 독일군 공격을 피해 사막으로 도망친 이들은 탈수와 기아로 대부분 사망했으며 생존자는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 수천 명이 사망했는데 이때 헤레로족 인구의 약 80%인 6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독립기념관에는 당시 독일군 만행을 사진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독일군이 효수한 헤레레족 남자의 머리를 그대로 전시하거나 목을 매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독일군 마치 짐승을 사냥한 듯 뿌듯해하는 군인 등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을 담은 사진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을 유발하고 패전한 독일은 유대인에 대한 홀로코스트에 대한 잘못을 비롯하여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광범위하게 배상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나미비아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침묵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대량 학살 100주년이 되는 2004년 독일 개발부 장관 하이드마리 미초렉솔이 나미비아를 방문하여 당시 독일인들이 저지른 역사적 도덕적 책임과 죄책감을 받아들인다며 유감을 표한 뒤 2021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집단 학살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30년에 걸쳐 10억 유로의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미비아 원주민들은 역사의식의 변화는 보이나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에서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역사적 교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원할 것 같은 독일의 만행은 1차 대전 패전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제연맹은 나미비아를 남아공 일부로 인정했으나 이것은 또 다른 불행으로 독일군이 떠난 자리를 남아공이 차지한 뒤 똑같은 탄압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나미비아인들이 반발하고 1960년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를 설립한 뒤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독립을 얻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나미비아를 도와준 이야기는 전편에서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빈트우크 시내의 랜드마크는 조금 전에 설명한 독립기념관과 루터교회입니다. 독립기념관 바로 앞에 자리 잡은 루터교회는 헤레로족을 학살한 후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건축한 것으로 1907년 시작하여 1910년에 완공했습니다. 빌헬름 2세 황제가 기증한 스테인드 글라스 독일에서 수입한 시계가 있는 첨탑 등 독일풍이 물씬 풍기는 건축물입니다. 시내의 랜드마크를 둘러보는 것으로 나미비아 여행이 끝났습니다. 다음 편은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짐바브웨와 잠비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부탁합니다.